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1년 머니투데이 방송 하반기 부동산 설명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김규정입니다. 오늘 제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진단과 하반기 시장 전망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한 20분 정도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현재 주택부동산 시장은 잘 아시다시피 높아진 집값 그리고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으로 하향 조정에 대한 우려는 커진 반면 대선을 통한 규제 완화나 공급 부족 해소가 장기화될 해소를 위한 시간이 좀 더 걸릴 거다라는 예상 때문에 여전히 투자 심리가 꺾이지 않고 있는 굉장히 혼돈의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시장을 좀 가볍게 진단하고 하반기 전망과 전략을 간단히 정리해보는 시간으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반기를 중심으로 시장을 간단히 진단해 보려고 하는데요. 주택 가격 부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지역을 불문하고 공급 부족과 또 투자 심리 지속에 따른 거래로 인해서 가격이 급등하는 양상이 상반기까지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이 KB국민은행 통계 기준으로 매매의 경우 11%, 전세 가격은 6% 이상 7월까지 작년 말 대비 상승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서울의 고가주택은 다주택자 규제로 인해서 거래가 끊겼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고점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출 규제 등에 따라서 거래가 가능한 중저가 지역 또 지방 대도시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주택 아파트들이 실수요자 거래와 함께 가격이 계속해서 따라오르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대응해서 정부가 계속해서 여러 가지 대출 규제라던가 공급 계획들을 내놓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규제들 정책의 변화의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못하면서 여전히 가격은 고점을 유지하고 있고 이런 흐름이 좀 더 지속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전세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겹치면서 실수요자들의 거래와 함께 여름 휴가철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계속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 나눈 것처럼 거래는 다주택자 규제 등에 따라서 거래가 묶여있는 고가 아파트 지역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고 보통은 거래가 줄면서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게 하락기에는 정상적인 현상일 텐데 최근에는 거래가 줄어들고 위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격은 신고점을 경신하는 사례들이 계속 나오면서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의 정보 기준으로 이달 8월의 경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굉장히 급격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휴가철 여파 등에 따라서 차후에 확인을 다시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대출 규제라던가 높아진 집값에 따른 진입장벽 등으로 거래는 계속 줄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장기간 거래 절벽이 지속되다 보면 대출 규제 등과 맞물려서 가격이 고점 이후에 조정되는 양상이 어느 시점에선가 발생을 할 텐데요. 단기간은 추가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 심리나 내 집 마련을 원하는 투자자들이 아직 많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급격하게 그런 조정이 나타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당분간은 거래 감소 속에서도 가격이 고점을 유지하는 이상현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일부 지역만 오르고 하락하는 지역도 있고 이렇게 한다면 저희가 지역에 따라서 상승 요인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분석해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국적으로 거의 하락한 지역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지역들이 수급 불균형 속에 가격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해 전세 시장의 임대차 3법, 임대차 2법의 선행 시행 이후로 전세 가격이 굉장히 불안해지면서 매매 가격을 다시 자극하는 양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입주 아파트 물량이 조금 여유 있는 세종시라던가 일부 특이사항이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국적으로 가격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상에 근본적으로는
신규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투자할 만한 혹은 거주할 만한 신규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게 최근의 강세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공급 부족이 좀 해소가 돼야 실질적으로는 가격 안정세가 서서히 나타나기를 기대해 볼 수 있을 텐데 아직은 그런 기대를 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반기의 신규 분양 청약 결과를 살펴보면 유망 청약 분양 사업장을 중심으로 해서 경쟁률이 여전히 수백 대 1까지 높게 나타나는 곳들이 많은 만큼 새 아파트를 중심으로 투자를 원하는 혹은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주택 수요자들이 충분히 대기하고 있다고 봐야 할 텐데 그에 비해서는 민간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공급이 부족하고 또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계획들도 난항을 보이면서 이러한 공급이 뒷받침될 때까지는 공급 물량이 여유를 보여서 가격이 하향 조정되는 시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는 시선들이 우세합니다. 특히 단기간은 서울을 중심으로 봤을 때 올해와 내년까지 신규 아파트 공급 예정량이 민간 아파트 중심으로 많지 않아서 전세 시장을 중심으로 한 수급 불균형, 신규 아파트 전세 부족 같은 것들이 좀 더 이어지면서 당분간은 가격 강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게 상반기 시장의 진단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하반기부터 내년 정도까지의 시장을 조금 내다본다면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요? 저희가 시장을 예측함에 있어서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꼽는 것들을 본다면 일단은 거시경제 현황의 변화나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한 투자 환경의 변화가 어떻게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보는 부분이 있을 거고, 둘째는 직접적으로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공급계획의 진행, 또 세금이라던가 대출 같은 금융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단기 주택부동산 관련 정책들의 변화 같은 것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중에서 어떤 부분이 좀 더 직접적인 영향을 하반기 내년까지 미칠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었었던 것이 금리가 오르면서 주택시장의 투자 심리가 꺾일 거다라는 예측들에 관한 것인데요. 실제로 금리가 상당히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서 시중은행들은 이미 우대금리 등의 변화를 통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신규 대출의 경우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1년 전과 비교해 보자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주요 시중은행에서 급격하게 오른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본적으로 금리 대역이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인상 등이 급격하게 투자 심리를 축소시키고 가격 큰 폭 하락까지 이어지게 하기에는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난해 코로나 사태 이후에 기저효과로 경제시장의 회복 과정 혹은 유동성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높아졌던 것들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경제 회복세의 둔화나 아니면 미국에서 지금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테이퍼링 시기에 조기 도입 같은 것들에 의해서 투자 심리가 영향을 받는 이런 것들이 좀 더 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경을 쓸 것은 미국의 테이퍼링 시기, 그리고 내년 정도로 예상되는 미국의 금리 인상 도입 같은 것들의 선행 대비해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기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전반적인 경제 성장률 수준, 경제 상황에 따른 투자 심리의 악화나 실제로 테이퍼링이 시작되면서 유동성이 변화가 오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개인 투자자들, 실수요자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결국에는 지금 가계부채 급등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규제 강화 부분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최근 집값의 급등을 본 실수요자들이 중저가 주택 아파트를 중심으로 실수요자들에게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열려있는 주택담보대출 정책을 이용해서 갭투자나 주택 마련에 열심히 뛰어들고 있고, 그것을 동력으로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뉴스에서 보신 것처럼 가계신용이 1,700조 7월 기준으로 넘어가는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일부 시중은행에서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겨울께까지 중단하는 이런 극단적인 대응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높아진 집값에 실제 자기 자본만으로는 집을 구매하기 어려운 수요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대책, 또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정책 변화에 따라서 오히려 그런 영향으로 수요자들이 대출을 사용하지 못하고 주택 구매를 포기하게 되는 상황들에 좀 더 저희가 초점을 맞춰서 하반기를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부의 주택 관련 혹은 투자자들의 신용대출 포함해서 대출을 사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강력한 규제나 정책을 쓰느냐에 따라서 주택시장의 거래와 가격이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공급 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의 정책들이 단기적으로 수요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는 계속해서 강도를 높이거나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 반면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도 조금 규제를 풀어주거나 진입을 할 수 있도록 해두고 또 공급이나 기존의 다주택자 규제에 대해서도 여당과 야당이 모두 규제를 좀 조정하거나 완화하는 내용들을 상반기에 언급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물론 주요 내용들이 실제화되는 것들은 거의 좀 찾아보기 어려운 국면이기는 합니다.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지금이 대선 과정에 있다라는 건데요. 좀 전에 이제 대선 과정에서 보통 여러 가지 투자자들의 표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혹은 표를 좀 더 많이 얻기 위한 목적으로 주택에 대한 투자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 같은 것들 그리고 지역의 표심을 근거로 해서 지역의 개발 계획들을 고향으로 내놓는 경우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대선 과정에서의 개발 계획이나 종전 정부의 부동산 관련 규제들이 조금 완화되거나 폐지되기를 기대하는 시선들이 여전히 많이 학습 효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따라서 하반기에 좀 더 투자 심리가 꺾이지 않고 유지될 가능성이 많은데요. 다만 지금 화면에서도 보신 것처럼 최근에 정부 여당의 이런 정책 형보가 굉장히 소위 오락가락한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급 균형을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공급 대책의 경우에는 택지 확보라던가 공급 사업지 확보 같은 것들이 좀 난항을 겪으면서 공급 계획에 대한 불확실성 같은 것들이 계속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8월 말로 예고돼 있는 추가적인 신도시 예상 후보지 같은 것들의 발표도 아직은 좀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리고 최근에는 여러 가지 발표했던 규제 정책들을 번복하거나 폐지하는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정책 혼선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의무기간 종료 후에 말소에 따른 세제 혜택 축소 같은 것들도 발표가 됐다가 다시 번복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현재까지도 결정되지 않고 좀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과세 기준도 최근에 계속 여러 가지 혼선을 빚다가 결국에는 여당 쪽에서 다시 11억 원 초과 구간으로 기준이 결정되는 여러 가지 난항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대표적으로 재건축 조합원들의 2년 실거주 요건 강화 같은 것들이 전세 시장을 자극한다라는 지적을 받으면서 이런 의무거주 요건 같은 것들이 입법도 되기 전에 혼선을 빚다가 그대로 폐기가 되는 사례들이 여러 가지 펼쳐졌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정책에 대한 혼선, 신뢰 감소 같은 것들을 가져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좀 변수가 될 가능성들이 있어 보입니다. 대선에 따른 개발 계획 발표나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만 또한 최근에 보여준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정책의 변화 같은 것들 때문에 이후에 규제나 정책에 대한 예측을 하기가 사실 어려운 만큼 수요자 입장에서는 당분간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겠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실수요자들이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올해 하반기 대선 정부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새 정부의 출범 이후에 여러 가지 정책 변화를 좀 단기적으로 신경을 쓰고 보시면서 그 변화 사항에 따라서 내년 하반기와 다음 정부의 한 5년 정도의 주택 투자, 부동산 투자 전략 같은 것들을 좀 다듬어야 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사실 아직 정책적인 변수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저희가 미리 진단을 내리고 대응을 하기보다는 조금 지켜보는 시간들이 몇 개월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재건축 시장에 대해서도 잠시 말씀을 나누면 최근에 서울시 에서는 한강변의 층고 제한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폐지하는 내용들을 언급하면서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재보선 과정에서 언급됐던 여러 가지 규제 완화 내용들이 속도를 내고 있지는 못하지만 적극적으로 층고 규제라던가 아니면 재건축 사업에 대한 규제들, 안전진단 규제 같은 것들을 풀고 도심의 정비 사업들을 활성화하겠다라는 의지는 서울시를 중심으로 해서 지자체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상황에 따라서 대선 이후에는 좀 더 확실한 규제 완화 모습들을 보이면서 정비 사업들이 조금 실마리를 찾아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재건축을 포함해서 정비 사업에 대한 투자 기대감 같은 것들이 유지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겠고요. 공급계획 부분은 단기적인 수급 변화보다는 조금 중장기적인 공급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시장을 좀 길게 내다보는 호흡에서 변수로 점검하시는 분들이 많은 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정부가 지난해 8사 대책 이후로 그리고 올해 초 발표한 2사 대책 이후로도 계속해서 공급 계획들을 확실하게 발표하고 확정해내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아직은 좀 불확실한 모습들이 많고요. 그런 상황에서 단기적으로는 공급이 현실화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 상황을 좀 지켜보고 단기적으로는 좀 더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수요자들이 많은 쪽으로 결론이 귀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8월 말에 국토교통부가 추가적인 신도시 공급 계획지나 이런 것들을 꼭 발표를 하겠다라고 지난 장관의 간담회나 이런 데에서도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조금 지켜보고 현실화 가능성을 좀 타진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획지들이 발표가 된다라고 해도 사실 저희가 지난 과정에서 보아왔던 것처럼 후보지들이 실제 지구 지정을 마치고 주택 착공에 들어가서 준공 입주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아직 상당 부분 남아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급 균형에 영향을 빠르게 미치면서 가격이나 거래에 투자 심리에 영향을 주기는 좀 제한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결정 상황을 지켜보셔야 되긴 하겠지만 단기적인 효과보다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소규모 택지들의 경우에도 실제 입주가 24년 정도 이후로 예측이 되는 만큼 그 이후 25년 이후의 수급 상황 변화와 공급 증가에 따른 가격 조정 가능성 좀 장기적인 재료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변수들을 살펴봤는데요.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반기 시장을 조금 정리를 해본다면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금리 인상이라던가 혹은 너무 높아진 주택 가격에 따른 진입 장벽과 고점 가격의 조정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높지만 실제로 수요자들이 전세 불안을 같이 겪게 되면서 주택 투자나 내 집 마련에 대한 투자 심리가 여전히 강력하게 표출이 되고 있고 또 단기적으로는 국내 대선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규제 완화라던가 혹은 공급 계획, 개발 계획 같은 것들에 기대감을 더 높게 갖고 있는 상황이어서 단기적으로는 실질적인 우려 요인에 따른 가격 조정보다는 좀 더 강세가 지속되는 그리고 중저가 지역에서 대출이 가능한 실수요자들이 여전히 주택 구매를 하면서 시장을 아직 좀 떠받치고 있는 상황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나눈 것처럼 하반기에는 실제로 이렇게 시장을 단기적으로 좀 더 이제 고점에서 유지되도록 지키고 있는 수요자들이 타격을 받을 만한 요인들이 나타나진 않는가 지켜보셔야겠고요. 거기에 대표적인 것들이 실제로 가계부채
부담 때문에 나타나는 대출 규제 강화 같은 것들이 실수요자 거래마저 이제 위축시키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지켜보시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결국에는 전세 시장이 계속 불안 양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의지나 이런 것들은 계속 단기간 남아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세 시장의 제도 변화 같은 것들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단기간은 하락 요인보다는 이렇게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매나 내 집 마련을 자극하는 요소들이 남아있고 실제 이런 것들이 수급 변화와 함께 실질적인 가격 조정으로 나타나기까지는 공급의 실질적인 주택 공급 시기가 아직 좀 남아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안정세에 수렴해가는 과정 속에서 내년 하반기 이후 대출 문제나 금융 환경의 변화 같은 것들을 조금 지켜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정부가 공급 계획을 만들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보다 좀 더 불확실해지고 속도를 내지 못한다면 저희가 방금 예측한 중장기적인 공급에 따른 조정 시기 같은 것들도 더 뒤로 연기되거나 조정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또 하나 좀 계속해서 주목하실 점은 앞선 다른 강의에서도 보셨겠지만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관련 세금 규제를 계속 강도 높게 유지하는 한편 1주택자에 대해서도 계속 비과세 관련 조건 규정들을 강력하게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1주택자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들이 너무 좀 과도하다라는 지적과 함께 증세를 위한 목적으로 방향성을 그렇게 갖고 가는 부분들도 있고 또 1주택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실거주 요건이라던가 보유기간 요건들을 강화함으로써 기존의 1주택자들이 2주택자나 3주택자로 계속 확대되지 못하게 하려는 여러 가지 전략적인 이제 목적들이 숨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1주택자의 경우에도 세금 부담들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주택을 새로 마련하시는 분들 혹은 1주택 갈아타기 같은 걸로 좀 더 나은 주택으로 자산을 계속 확보하시려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세금 규제 부분을 좀 더 확실하게 체크를 해서 절세를 최대화하시는 게 주택 투자나 주택 보유에 있어서 가져올 수 있는 자산 확대 수익 같은 것들을 최대한 좀 유지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규제들과 또 25년께부터 나타날 수 있는 또 급격한 주택 공급 증가 가능성을 대비한다면 당분간은 투자 전략을 아주 장기적으로 보유주택을 갖고 갈 수 있는 여유자금 투자자와 단기적으로 갭 투자나 갈아타기 등을 통해서 단기 투자를 하고 장기 보유할 주택으로 좀 업그레이드 하거나 계속 상향할 수 있는 분들의 투자 두 가지 전력 정도만 세우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정부가 주택공급 계획을 조금 더 현실화해 낸다면 실질적으로 25년부터 30년께 정도까지는 대도심을 중심으로 공공주택 그리고 민간 아파트 정비 사업들도 조금 확대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기를 좀 염두에 두고 투자 기간을 재설정하는 작업들이 필요하실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반기에 좀 관심을 가질 만한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상품 유형들을 간단히 살펴보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사실 가장 투자금 대비 수익을 많이 볼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청약을 통한 신규 주택 분양이 되겠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민간 아파트 분양 공급은 아직 좀 확정된 부분들이 적고 공공 분양의 경우에는 신혼부부 대상이라던가 좀 특별 분양 공급 같은 특수한 조건을 갖추신 분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반 그런 조건을 갖추지 못한 분들에게는 굉장히 당첨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흐르고 있죠. 그래서 당첨이 되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조건을 살펴보셔서 1순위로 투자 대상 내지는 내 집 마련 전략으로 채택하시는 게 맞지만 그런 조건이 안 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일반 분양, 소규모긴 하지만 일반 분양에 적극적으로 계속 청약을 넣으시는 진행을 하시면서 기존 주택 가운데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내 현재 상황에서 최대한 이용해서 하실 수 있는 내 집 마련 정도까지 접근하시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정비사업은 내년 이후에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좀 더 규제 완화와 함께 속도를 내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재건축보다는 좀 사회적으로 좀 더 이제
가능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재개발이나 도심 역세권 정비 사업들이 좀 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재건축 쪽은 약간 부자들을 위한 규제 완화라는 또 비판들도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존의 재개발 이 진행되고 있었던 곳 중에서 아직 남아있는 투자 대상들 혹은 지금 올해 이사 대책 이후로 새로 진행하고 있는 공공재건축이나 재개발에 관련된 사업지 중에서 역세권 부지들 같은 경우에 사업이 조금 조성이 되는 곳들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제가 보기에도 이사 대책 이후에 역세권 재개발이나 공공주도 정비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사업의 확실성 부분에서는 여전히 맹점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만 공공분양 택지조성 신도시 개발로 충당하지 못하는 도심의 정비 사업이 필요하다는 데는 인식을 다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다음 정부에서는 이런 정비 사업의 규제들이 조금은 풀리면서 공급이 조금 늘어나는 상황들이 올 거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특히 재개발에 관련돼서 조금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뭐 재개발은 지금 도심에 확정되지 않은 공공재개발 대상 지역보다는 기존의 재개발 지역지 중에서 초기 단계에 있는 곳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시는 게 좀 더 확실성 면에서는 기간을 잡고 접근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건축 지구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직은 규제들이 많고 특히 이제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수익을 반감시키는 규제들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서울시 등 지자체의 재건축 규제 완화 가능성이나 진행 상황들을 조금 보고 살펴보실 필요는 있겠으나 여유 자금을 가지고 서울의 한강변 아파트를 꼭 장만해서 장기적으로 가져가겠다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규제 완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투자 대상을 물색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여전히 가격이 강세이고 규제가 많은 만큼 단기 이제 매각 차익이나 투자 프리미엄은 많이 과거에 비해서 줄어들어 있는 게 사실이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기대치를 낮추고 접근하실 수 있는 분들 입장에서 보셔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반기에 여전히 관심을 모을 수 있는 이슈는 역세권 이제 교통 개발 사업들에 관련된 것들인데요. 워낙 신규 역세권 또 광역철도나 이런 것들이 놓여지는 지역에 대해서 최근 1년간 또 올해 상반기 급격한 가격 상승 결과 또 가능성을 보여준 지역들이 많은 만큼 학습 효과에 따라서 이런 지역들의 지분 투자나 혹은 아파트 투자, 역세권 주택 투자 같은 것들을 진행하는 실수요자분들, 추격 매수자들이 여전히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공급 시기에 대한 전망이나 혹은 정부의 이런 대출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정 가능성이 있는 만큼 무리한 투자는 여전히 금물이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역세권만큼 수요와 유동성이 확보되면서 부동산 자산 가치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변수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주요 광역 전철 그리고 이제 뭐 광역철도 교통망을 중심으로 해서 뭐 분양 대상을 물색을 해보신다든지 주변의 역세권에 아직 그래도 가격이 대출을 통해서 접근하실 수 있는 중저가 주택이나 아파트가 있는지 살펴보시는 부분들이 가능한 전략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대표적으로는 GTX 사업지들이 물론 지금 확실한 시기를 좀 가늠할 수 있는 거는 A노선 사업밖에 없기는 하지만 나머지 B나 C노선의 경우에도 이 사업들을 기대하면서 이미 가격이 많이 오른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지역들에 상대적으로 내 집 마련 중장기 투자나 뭐 이런 것들은 계속 접근해 보실 수 있겠고요. 신안산선이라던가 별내선처럼 그래도 이미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확실성을 갖고 있는 사업지에 있는 신축 주택들이나 아파트 분양 같은 것들은 여전히 좀 투자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 지역들을 중심으로 하반기에 좀 내 집 마련이나 이런 것들을 조율해 보시는 것들은 충분히 아직 단기적으로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앞서도 진단 같이 말씀 나눈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가계부채 부담에 따른 대출 규제 가능성 그리고 새 정부 출범 이후의 정책 변화 같은 것들이 변수로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한 5년가량의 전략들을 다시 점검하는 시기가 올해 하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반기 시장 전망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눠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